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호주 워홀 영어를 못하면 귀국각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영어에 대한 중요성. 자, 사람들은 왜 영어 공부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좋아해서, 아니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뭐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10가지 영어에 대한 중요성, 왜 호주 와서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지,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영어를 못하면 끝입니다. 안 돼요. 자, 1번. 영어를 왜 해야 하는가? 자, 호주 왔는데 여기는 영어권 국가인데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집에 가야죠. 한국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넘어가고 싶어. 근데 사람들 찾아봐도 다 영어권 국가들, 호주 사람들, 다 타인종들.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면 뭐라 말해야 돼? 그냥 배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다른 사람 봤을 때 쟤 그냥 아픈가 보다, 아니면 그냥 쟤 뭔 일이지 하면서 걱정해 줄 수 있는데, 걱정해 주는 것도 영어로 말하죠.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방법이 없죠. 근데 급하면 다 됩니다. 급하면 뭐라도 막 얘기가 나와요.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바디랭귀지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영어라도 단어라도 말해야 되고 뭐라도 말해야 되는 그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어를 못하면 한인잡에 갑니다. 한인잡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일은 뭐라도 구해야 되겠고,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곳이 뭐 한인잡, 뭐 한인잡 간단하죠.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잡 가서 시급을 이제 최저시급보다 더 낮게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불만족하면서 나 영어 공부 좀 하고 올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안 되면 한잡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영어 안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한국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버텨볼 거야 하면서 한인잡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여기 호주 왔으면 한 오지잡을 한번 구해야 되잖아요. 그 국가에 대한 문화를 알기 위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의 목적이 되게 다양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걸 정치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첫 번째,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영어 공부를 못하면 한인잡. 세 번째, 오지잡을 위한 영어 공부. 네 번째, 농장, 공장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어가 필요할까. 대체적으로 농장이나 공장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신 눈치가 빨라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일어났네요. 자, 살짝의 의사소통,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예를 들어서, 야 너 저거 가져와, 그리고 너 저거 가져와, 너 저거 해, 그리고 쟤한테 말해서 이거 가져와, 뭐 등등 간단한 표현 있죠. 너 저거 하고 끝내고 그 다음 이거 해야 돼, 오늘 물량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야. 뭐 간단한, 우리 실생활에 쓰는 간단한 의사소통,
어린 아이들이 이제 쓰는 이제 단어들 있잖아요. 간단한 단어들, 실생활에 쓰는 단어들, 그런 말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수준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밑에 수준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저거 해 저거 해 했는데 맨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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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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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단한 그런 말만 하면 아무래도 좀 의사소통 전달이 좀 힘들겠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의외로 영어를 그냥 간단하게 막 this sick 간단하게 이거 아파 뭐 여기 아파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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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만 말해도 취업한 사람도 많더라고. 이상하게 공장, 농장 이제 일자리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운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면 의외로 뽑아줍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냥 그쪽 사람이 급하니까 그냥 뽑아줘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세 사람이 있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죠. 만약 공장에 세 사람이 필요하면 세 사람 다 뽑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한두 사람만 뽑으면 영어로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쪽에서 생각했을 때 센스가 있는 사람들,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오래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했을 때 이 사람 무조건 된다, 이 사람은 그냥 된다,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 사람 배제시키고 이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 공부를 잘하면 할수록 영어를 잘하면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농장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5번째, 왜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해야 되는가? 왜 한국에서 하고 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호주에 오면 막상 놀러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기도 하고 이력서 돌리고 되게 바빠요. 뭐 집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시간 낭비죠. 어디 주는데 내가 그 시간에 나 영어 끝났어, 수학 공부를 할 거야. 수학 공부를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영어 시간이 손해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우는 게 좋죠. 한국에서 영어를 정말 잘 가르쳐줍니다. 뭐 문법부터 시작해서 뭐 장문, 리스닝, 스피킹도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이해력 그런 게 한국에서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외국에서 배운다고 치면 자기가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한 배우시고 한국에서 최대한 단어 공부하시고 한국에 최대한 문법 공부, 어휘 공부, 말하기 공부 뭐 그런 거 하시고 오신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단어 공부 호주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호주 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오셔서 여기 오셨으면 그나마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호주에서 더 공부를 할 거야 하는데 한국에서 미리 공부를 엄청 많이 해오셨으면 호주 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공부를 한 걸 호주 와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호주에서 와서 공부하면 시간을 그만큼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이력서를 돌리든 내가 뭐를 하든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호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오시면 호주 생활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5번째. 6번째, 영어가 안 돼서 한국 많이 가시는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자신감은 있고 처음 와서 이제 난 뭐든지 할 거야 뭐 이런 기분 있죠.
예를 들어서 군대 전역하신 분들, 아 나 진짜 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 2년을 견뎠으니까 난 나와서 뭘 할 거야 이제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한인잡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것저것 잡을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한인잡도 팀워크 꽉 찼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력서가 안 와요. 그렇게 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되고 정말 외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귀국이에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지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력서를 돌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스토랑 이력서를 돌려요. 그러면 첫 번째 레스토랑, 그러면 자기가 이력서를 적을 때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한국에서 뭐 그런 걸 쭉 다 적어야 되고, 나는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레스토랑 셰프도 해봤고 뭐 그냥 이제 조금씩 살짝의 거짓말 이제 그런 걸 가미해서 넣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공장, 뭐 치킨 공장,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걸 어필해서 넣는 겁니다. 샐러드 공장, 뭐 내가 한국 큰 대형마트에서 홈플러스 뭐 이마트 뭐 그런 대형마트에서 식품 가공, 이제 샐러드 이제 그런 가공을 판 적이 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넣어서 살짝 이제 좀 오버를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일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지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뭐라도 한 줄이라도 내가 해본 적이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넣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자신감이 영어보다 중요하다. 내가 자신감이 높으면 다 됩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높으면 다 돼요. 자, 어떤 말이냐, 내가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잘하더라도 어버버거리고 맨날 이제 귀 죽은 소리로 막 조용 말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들이대서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문법 파괴, 어휘 파괴, 단어 파괴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의사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자, 8번째, 왜 호주에서 한인들을 만나는가?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뭐 영어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영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외로워요. 친구가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인들을 만나게 되고 한인들 사회를 알게 되고 한인들이 교류하는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한인들과 서로 친해지게 되면 굳이 한국에 와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한국어 어휘 마스터가 돼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생활을 한탄도 할 수도 있게 되고, 호주 사회에 대해서 여기 너무 힘들다 얘기할 수도 있게 되고. 의외로 한국인들이 정보 교환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알려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알려주고. 대만 커뮤니티 사회는 되게 내가 했으니까 넌 무조건 알아야 되면서 쭉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에 조금 더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서바이벌 그런 능력이 강해서 그런지 뭐 정보를 굳이 안 알려주더라도 잘 알아서 잘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한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공유도 하고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영어를 못 쓰게 됩니다. 내가 기껏 배웠던 영어를 까먹게 되고 영어에 친숙해져 있는 내 귀랑 내 입이 조금씩 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인들 만나시더라도 이게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짧게 대부분 일단 호주 왔으니까 비자 기간 동안은 최대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자, 대부분 호주에 오면 영어, 돈, 여행 세 개 진짜 목표 이루시는 사람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들이 넌 영어의 목표를 가져야 돼, 넌 돈의 목표를 가져야 돼, 넌 여행의 목표를 가져야 돼,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잡으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시고 영어도 한국에서 미리 해와서 여기 와서 써먹어보면서 영어를 엄청 더 많이 들어가신 분도 있고 마지막에 여행을 쭉 다 돌아보면서 경험을 쫙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이제 영어, 돈, 여행 세 가지 다 잡은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독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뭐 잡을 하나 잡을 수 있지만 두 잡, 쓰리 잡 잡으시면서 돈 엄청 많이 버시고 영어도 엄청 많이 쓰시고 되게 자신감도 넘치시고 되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되게 리더 같은 스타일, 되게 자신감 있고 이끌어가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자기가 해낼 거라는 목표 의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걸 하겠다, 돈을 이만큼 벌겠다, 영어를 이만큼 하겠다, 영어를 이만큼 하겠다, 그런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해요. 영어 공부 당장 하십시오. 어떤 말이냐, 영어가 안 되면 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으면 영어가 안 되면 오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